상상고, 자사고 최종 결정 운명의 한 주다. 이번 주가 그렇답니다. 학부모, 학생, 장애 여론전도 달아올랐다. 교육부가요, 상상고와 관련해서 25일 지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서울 8개 고는 오늘부터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뭔가 이제 주장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좀 더 보면 상상고 관련해서 내용이 좀 더 있군요. 교육부 장관의 지정 취소 동의 여부는 이르면 지정위원회 다음 날인 26일에도 나올 수 있지만 교육부 안팎에서는 29일 발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음 주 초가 됐네요. 29일에 상상고의 운명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시작. 자사고의 폐지만으로는 교육적 평등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과 자사고 재학생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처사라는 점을 말씀. 자, 상상고. 날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25일에 교육부에서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요. 그 이후에 교육부 장관이 지정 취소 여부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윤상현 변호사,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정 취소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상상고가 자사고로 유지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조희연 교육감께서 일괄적으로 외고 특목고를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다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지난주에 그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그 법안에 따라서 일괄 취소하는 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개별 이렇게 각 학교별로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저항도 거세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동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거나 또는 50일 이내에서 또 보완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좀 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런 그 사태를 보면 지금 이제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 황폐화가 사실은 황폐화의 원인이 아마 자사고 등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 같은데. 공교육이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이제 그 혁신학교가 그 주범으로 간혹 언급이 되고 있어요. 혁신학교요? 네, 혁신학교가 상당히 퍼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1,700학교가 넘게 지정이 돼 있는데 이 혁신학교가 지정된 이유로다가는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원인에 대한 제거 절차를 거치거나 원인 진단을 위한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자사고를 저렇게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지난 30년간의 이 평등 교육에 대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82년도에 특목고 과학고가 들어오고 그 10년 뒤에 외고가 들어오고 그 10년 뒤에 자립형 사립고가 들어왔어요. 다 김대중 대통령 때 들어왔고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이게 퍼진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기존의 평등화 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나온 것인데 이것을 다시 없앤다는 것은 다시 문제 있는 평등교육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일단 공교육이 황폐화된 원인을 찾아내서 그래서 시정해 놓고 나서 대안을 제시하고 폐지하든지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폐지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분들이 본인 자녀들을 외고 특목고에 보냈는지 여부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자녀들, 서민들의 자녀들은 황폐화된 공교육의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시정 조치를 먼저 해놓고 나서 폐지하든 말든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대니 변호사, 교육부가 이번에 어떤 결정을 할 걸로 전망하십니까? 저도 취소 결정을 일괄적으로 하지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윤익찬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특목고라든지 이 관련된 부분을 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지금 일괄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개별적인 취소 결정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면 교육부가 동의를 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두분다는 좀 무게를 두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사회 기사 좀 이어가 보겠는데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죠. 밀양 신생아 유기 피의자 국과수 친모 아니다 판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요. 최근에 신생아가 버려졌어요. 다행히도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 그 신생아를 발견해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데 그런데 누가 버렸는지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해서 찾았습니다. 찾았는데요. 아닌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전자 감식 결과 친모인 줄 알고 경찰이 붙잡았는데 불일치, 친모가 아닌 거였어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 피의자, 10대 딸이 복대하고 생활을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아이를 낳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경찰, 거짓 자백 가능성 덮어두고 현장 감식, 유물 조사 등 소홀히 한 거 아니냐. 성급하게 마무리 부실 수사 논란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 10대 딸이 그럼 진짜 친모일까요? 여기도 아니랍니다. 그러면요, 이 신생아는 누가 난 겁니까? 경찰은 뭘 조사한 거예요? 오늘 경찰이 그동안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래요, 지금. 자, 윤기찬 변호사, 이거 좀 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아마 헛간에서 발견이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헛간에서 발견됐는데 뭐 40대인 A 씨라는 분이 자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친모를 일단 추정이 돼서 경찰이 붙잡은 겁니다. 자백을 했으니까 막 경찰 입장에서는 다만 이제 자백을 했더라도 DNA 검사를 이제 의뢰한 상태고요. 근데 나중에 DNA 검사가 나와 보니까 이분이 친모가 아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수사에 혼선이 발생한 건데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좀 불가피한 면이 없어 보이진 않아요. 자백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정황이 맞았겠죠. 그러니까 현장성 이런 것들이 아마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DNA 수사 의뢰했던 걸로 보면 어느 정도 경찰 입장에서도 뭐 최선을 다한 것 같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진범이 누구냐 하죠. 그러니까 누가 저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저 A 씨의 10대 두 딸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딸은 또 아니라고 한 딸은 또 아니라고 나오고요. 복대했던 딸은. 그렇다면 어쨌든 A 씨가 현장 관련성이 있고 여러 가지 정황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A 씨가 어느 정도 알지 않을까. 그러니까 A 씨가 관련 있는 사람이 그 친모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단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가 좀 진행되면 이건 뭐 미궁에 빠질 염려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교대진 변호사.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이 아이는 죄가 없죠. 세상에 태어났는데 엄마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엄마가 누군지 찾고 있어요, 지금. 일단 초동 수사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초동 수사에 되게 미비점이 되게 많았었고요. 지금 뭐 수사력이 아무래도 모아지고 있는 부분은 그 딸과 그 딸의 친구들의 그 아이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딸이 직접 낳지는 않았어도 유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출산을 해서 딸이 친구 집에 유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비추어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조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요, 인구가 부족하다는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태어난 아기, 이런 아기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는 한 명이 중요한 시절에 살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자, 이번엔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북한이 비난한 4달 한미훈련, 이른바 동맹 19-2 훈련, 뭐 이렇게 이름이 붙었어요. 원래 이렇게 좀 알려졌었죠. 그런데 이 명칭에서 동맹이란 단어를 빼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동맹이란 단어를 뺐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보시죠. 군 공식 명칭을 미군과 논의 중인데 동맹 단어를 뺄 듯하다는 겁니다. 방어만 하고 반경 연습은 생략할 듯하다. 전작권 전환 기본 운영 능력 검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기사가 제가 설명했는데요. 이 의미가 뭔지 좀 알아봐야겠는데 오늘 저 박성진 기자 마침 잘 나오셨는데요. 이제 군사 전문 쪽이시니까요. 이 동맹을 뺀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북한의 의무성이 이 한미 연합훈련할 경우에는 이 국민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했기 때문에 거기를 또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는 북한이 거죠. 강한 불만을 나타내니까 그게 달래기 반응입니까? 차원이죠. 이게 이제 훈련이라는 게 사실은 한미 간 훈련이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동맹 19-2로 잡혀있던 것도 사실은 을지 프리던 가디언 훈련이었고 그전에는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이었고 이게 한미연합훈련이 보면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진화해 왔어요. 어쩔 때는 북한 위협이 있을 때는 크게 하고 또 없을 때 줄이고 이게 플렉서블하게 해왔던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훈련은 공격훈련은 안 하고 방어훈련만 하겠다. 이런 또 거기
이런 또 유화적인 제스처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이게 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화적인 제스처인데 이거에 대해서 또 보수 진영에서는 얘기를 하겠어요, 보니까. 이 훈련이 병력이 실제 기동하는 훈련이 아니고 예. 지휘소 연습 그러니까 CPX인데 예. 우리가 이렇게 북한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고요. 자꾸 이렇게 우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예.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결국 우리 삼척 그 목선 침투 사건에서 예. 볼 수 있듯이 경계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가 무너진 군대는 2개, 3개가 무너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북한에 대해서 눈치를 보면서 한미 동맹에 의거한 한미 연합훈련까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 훈련은 훈련으로 하되 북한과의 대화는 대화대로 하는 그런 이중적인 투트랙의 그 기술을 써야지 모두 다 우리가 훈련도 하지 않고 북한 눈치만 본다는 것은 결국 우리 방위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예. 결국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 없는 대결에서 대화 있는 대결로 하는 것인지 예. 결국 대화도 하고 대결 국면도 있는 것이죠. 대결이 완전 해소된 것은 아니거든요. 예. 결국 그 대결이 완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 한미 동맹에 의한 훈련은 계속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그중에 큰 골자가 지금 방금 보셨던 우리 군과 그리고 북한과 관련 내용 그리고 앞서선 일본과 관련 내용. 북쪽으로는 북한, 남쪽으로는 일본.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뭔가 고민을 던져주는 대상들이 아닌가 합니다.